주요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악수만 나눴습니다. 만난 시간은 단 20초였습니다. 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중기 씨 측은 이혼 사유가 송혜교 씨에게 있으며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나흘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한 뒤 머리를 다쳤던 한국인 6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정부 자문위원회 관련 출장을 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태수 한복그룹 회장 부자가 도피 생활을 했던 에콰도르의 호화저택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가명으로 20억 원대의 저택을 구입한 4남 한근 씨는 특별히 철통 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두고 광화문 광장 천막을 청계광장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으로 언제든 다시 옮겨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레 서울에서 국내 주요 기업인 18명을 만납니다. 중국 화웨이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어 재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오사카에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7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짧은 악수만 나누면서 20초 인사를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두 나라는 정식 정상회담은 하지 않기로 했죠. 일정 중에 서서 만나는 약식 회담의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첫 소식 손영일 기자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환영식. 행사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베 총리를 향해 문 대통령이 걸어가 악수를 합니다. 두 정상의 표정은 다소 굳은 듯 보였습니다. 5초간 기념사진 촬영 후 아베 총리가 땡큐라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의 만남이 20초 만에 끝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 많은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베 총리와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뒤 의전을 생략한 약식 회담을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우호적인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성의껏 협력할 것입니다. 일본의 응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와 아베 아키에 여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은 오전에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귀국해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나섭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대통령의 의전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최국인 일본이 일부러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과연 정말로 그런 것인지 박민우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비바람에 힘겹게 우산을 들고 트랩을 내려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폐쇄형 트랩을 통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의전 홀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한 의전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환영 나온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내려오는 모습이 잘 보이는 일반 트랩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랩 설치 등 각종 공항 의전은 접수국 일본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상대국과 협의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트랩을 선택했습니다. 공항에 영접을 나온 일본 관료의 급을 두고도 말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을 맞이한 인사는 아베 도시코 외무성 부대신, 외교부 차관에 해당되는데 그마저도 처음에는 40대 정무관을 잠정 배치했다가 막판에 부대신으로 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담차 도쿄를 방문했을 때는 고노다로 외무대신이 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인 고노 대신이 직접 영접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자회의의 경우 영접 인사예급은 주최국이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을 더 써야 할 대상에게 급이 높은 관료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외교 전쟁터가 된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최대 관심은 내일 있을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오늘부터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이 무역 문제로 미국에게 왕따 당했다면서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일본어 책자에는 일본어식 표현인 이지메라는 말까지 넣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G20 개막 기념사진 촬영장에 미중 두 정상은 멀리 떨어져 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 일본 총리와 3자 회담을 하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 정부는 취재 기자들에게 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이라는 제목의 책을 배포했습니다. 무역 마찰은 미국의 이짐의 행위이고 세계 경제 발전에 해가 되는 미국의 부당한 방식이라며 미국의 잘못을 호소하는 내용을 영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해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개 회담장에서 아베 일본 총리를 사이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营造公平公正非歧视的市场环境.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사카 시내 통제는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오사카 성은 G20 행사장과 직선 거리로 11km나 떨어져 있지만 경계 강화 차원을 위해서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행사장 인근 지하철역은 문을 열지 않아 내릴 수 없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외교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틀 연속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과거에 대북 압박 정책을 편 보수 정부의 대통령을 상대로는 막말을 자주 퍼부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강도 높게 매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잠꼬대, 헛소리, 생억지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에서 북한을 향해 실질적인 핵 폐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대외 선전 매체들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전 매체 메아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켰다는 등 체면도 없이 자화자찬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추진에 대해서는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늘어놓고 생색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대전환은 남측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선의와 노력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우리 민족끼리도 문 대통령 스웨덴 연설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의 아전인수격 생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남조선 당국자로 불렀습니다. 판을 떼기보다는 비핵화 조건들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을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 당시 박근혜 역도, 이명박 회당 등으로 거침없이 표현했던 것에 비해서는 나름 톤을 조절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수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의 체포와 송환 그리고 수사 속보, 저희 채널A가 최초로 단독 보도한 이후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중남미 에콰도르 현지에서 그들의 마지막 도피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머물던 대저택을 확인했습니다. 성희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콰도르 경제의 중심이자 제2의 도시로 불리는 과야킬. 사업가들이 대저택을 사들여 조성한 타운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산보론돈 에비뉴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5분쯤 들어가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 2010년부터 거주한 타운하우스가 나옵니다. 거대한 타운하우스가 조성된 이곳이 바로 정 씨 부자가 2달 전까지 머물던 곳입니다. 건물 내부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출입문에는 보안대원들이 지키고 서 있어서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안 경비들은 정한근 씨가 이곳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검찰도 삼엄한 경비 탓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돌아왔던 저택단지 내부에 채널A가 보안대원과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대저택들을 따라 호수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가장 깊숙한 곳에 2층짜리 황금빛 저택이 나타납니다. 3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도주한 정태수 부자가 살던 곳입니다. 현지인들은 최소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한화로 20억 원 안팎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단입니다. 네, 류션 헨리. 네, 정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에콰도르에서 쓴 가명입니다. 유 씨 성을 지닌 친구 행세를 한 것이지만 류의 철자를 중국 사람처럼 LIU로 썼습니다. 네, 조금 전 보셨던 고급 저택도 바로 이 이름으로 사들인 것이죠. 각별한 보안 요청 상황, 건설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부자가 에콰도르에서 살았던 타운하우스의 이름. 라구나 델 솔은 우리말로 태양을 머금은 호수입니다. 현지에선 정치인 등 고위 인사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정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는 이 저택을 미국인 시민권자 류션 헨리라는 가명으로 사들이면서 철저한 보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유지하는 저택단지. 그중에서도 정태수, 정한근 부자는 출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분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Usted sí conoció el Henry Liu? No, ellos son muy herméticos. 해외로 빼돌린 거액으로 보안이 철저한 고가의 저택을 사들이면서 정씨 부자의 장기간 도피 생활도 가능했던 겁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저희 채널A는 정태수 부자가 다니던 식당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검찰이 에콰도르에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던 올 4월까지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들렀다는 곳인데 이후로는 발을 끊었다는군요. 현지에서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의 목격담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에콰도르 과야킬의 한 상가였습니다. 정 씨가 살던 저택 인근에 위치한 쇼핑센터입니다. 음식점과 약국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정 씨가 드나들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 일본 음식점 직원은 사진을 보자마자 정 씨를 바로 알아봅니다. 한국 검찰이 에콰도르 수사기관에 정 씨가 출국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한 건 지난 4월입니다. 현지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기 전까지 유전개발 사업을 함께하거나 재산 은닉과 도피를 도운 사람들과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검찰은 정태수 부자의 행적을 파악하려고 이곳에서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과 협조해 정 씨가 숨겨둔 자금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례적인 결별 발표 방식을 두고 오늘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 송혜교 부부. 송중기 씨 측에 따르면 이혼 조정 신청은 송혜교 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 씨에게 알린 셈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 씨가 이혼 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전해졌습니다. 송중기 씨 측 관계자는 송혜교 씨에게 결혼 생활과 이혼 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송중기 씨 측은 송혜교 씨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한 달쯤 뒤 첫 조정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크게 다투지 않으면 오는 8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향입니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쟁점은 무엇일까요? 재산 분할과 함께 비밀 유지 조항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송중기, 송혜교 씨의 결혼 기간은 1년 8개월이지만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1년 남짓입니다. 법원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건 동거 기간의 공동 수익이기 때문에 조정 테이블에 오를 재산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중기 씨 측은 결혼 후 구매한 부동산도 명의가 송중기 씨여서 재산 분할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톱스타로서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부부의 결별 이유가 외부에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걸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기일에선 비밀 유지 조항과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의 조항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직업의 특성상 비밀 준수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이 싫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서 다른 쪽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겠죠.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계속 노출돼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귀책 사유를 하나씩 따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밀 유지 등 조항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면 정식 이혼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두 사람의 파경 소식에 각종 루머가 쏟아졌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과 추측도 난무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루머를 퍼날랐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파경 소식이 전해진 직후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는 결별 사실을 시인하는 동시에 추측성 댓글 등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파경 소식을 접한 대중의 관심은 온통 두 사람의 이혼 배경에 쏠렸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간 수십 건의 루머들도 이런 호기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편가르기식 루머가 쏟아지더니 동료 연예인의 연루설에 이어 당사자들을 조롱하는 루머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루머들을 직접 작성했든 유포만 했든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간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 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글 내용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월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간 유명 PD와 여배우에 대한 악성 루머 역시 최초 작성한 방송 작가와 이를 받아 유포한 회사원 등 9명이 넉 달간의 경찰 수사 끝에 붙잡혀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강원도 태백에는 송중기, 송혜교 커플을 이어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 세트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 소식에 태백에서 매년 열리던 커플 축제도 취소됩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포즈를 취해보는 관광객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다정한 모습을 담은 동상은 변함없이 관광객들을 반깁니다. 극중 우루크 부대의 막사와 군용 차량, 탱크와 헬기 등이 그대로 재현된 이곳은 태양의 후예 태백 세트장. 지난 2016년 8월 태백시가 3억 7천만 원을 들여 복원했는데 지난 3년간 관광객 35만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송송 커플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도 상당히 이제 좋게는 나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관광객이 이제 조금 줄어들까 우려하는 그런. 태백시는 세트장을 보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사람의 과거 모습을 추억하는 관광객들은 씁쓸한 상황.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들 듣게 되어서 좀 아쉽고 조금 더 빨리 왔으면 더 좋은 기분이 오지 않았을까. 태백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태백 커플 축제까지 취소했습니다. 축제위원회 측은 취소 이유에 대해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드라마 촬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축제가 유명해졌는데 이번 사태로 축제가 자칫 이별 커플을 연상시킬 수 있게 돼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트장 주변에는 총 사업비 22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까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상태. 태백시는 드라마와는 관련 없는 사업이어서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중국에서도 송중기, 송혜교 씨 소식이 화제를 모았죠. 뒤이어 중국의 스타 배우 판빙빙의 결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SNS가 들끓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중국 최고 여배우 판빙빙. We could keep going, keep fighting. 한 해 수입 500억 원으로 중국 연예인 중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판빙빙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사람은 일생에서 다양한 이별을 경험할 수 있다며 연인인 배우 리청과의 이별을 알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두 사람은 이듬해 열애를 인정했고 2017년 약혼했습니다. 如懿，我们远走高飞，离开这个无情无义的地方。 특히 리처는 지난해 판빙빙이 탈세로 100여일가량 사라져 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도 곁을 지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중국 팬들은 이들의 결별 소식이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탈세로 1,438억 원의 벌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한 판빙빙은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고유정 사건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만큼이나 의문이 남는 사건이 있죠. 바로 4살 배기 의붓아들 사망 사건인데요. 그 사건 당시에 고유정은 119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널A가 그 통화 내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박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 고유정은 아들이 아프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제주 친가에 살던 의붓아들을 충북 청주집으로 데려온 지 이틀 만입니다. 빨리빨리라며 통화를 시작한 고유정. 자다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유정이 외출 준비까지 마쳤다는 현 남편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제가 아이를 발견하고 일어났을 때는 화장까지 끝나고 외출 준비 다 한 상태였어요. 아이의 얼굴색을 묻는 구급대원의 질문엔 울긋불긋하다고 답합니다. 아이가 이미 숨져 시신에 얼룩이 생기는 시반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체중을 말하면서 전날 감기약을 먹였다는 내용과 함께 고유정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의 장례식엔 참석하지 않은 채 그 사이 숨진 아들의 피가 묻은 이불과 전기장판을 정리했습니다. 현 남편은 아들이 숨진 뒤 한동안 고유정과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었고 아파트 단지 입구 편의점 앞에서 차에서 자고 있었더라고요. 긴박했던 119 신고와 아들이 숨진 이후 고유정의 행적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어서 신고 경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경찰은 이 사건을 질식사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국과수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죠.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119 통화 기록은 달랐습니다. 심폐소생술 그리고 흉부 압박이란 단어가 무려 9차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수사 허점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윤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흉부 압박을 해야 한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고유정은 줄곧 남편이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119 통화 기록에는 심폐소생술을 돕기 위해 흉부 압박 기계음을 들려줬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5분 남짓한 통화에서 심폐소생술, 흉부 압박이라는 용어가 9차례나 나오지만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패한 흔적은 없어. 본인이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갈비뼈 골절 같은 강한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신고 당시 구급대원은 오히려 조금씩 힘을 줘 가슴 중앙을 누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여서 강하게 압박하면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급대원인 현 남편은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했음에도 안 했다고 저를 왜 그렇게 매도를 하는지.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만 참고유사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경찰은 다음 달 1일 이 프로파일러를 비롯한 수사관들을 제주로 보내서 고유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흐른 지 넉 달이 흐른 시점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제주경찰은 오늘 고유정 전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한 쓰레기 매립장을 수색했습니다. 범행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이번 역시 유족들이 앞장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굴삭기가 땅속에서 쓰레기를 파냅니다. 방진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파헤쳐진 쓰레기들을 살펴봅니다. 경찰 탐지견까지 동원됐습니다. 고유정이 지난달 27일 범행 장소 근처 분리수거장에 버렸던 쓰레기 봉투 잔해를 찾는 겁니다. 당시 고유정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 4개와 투명한 비닐봉투 1개를 버렸는데 이튿날 소각된 뒤 매립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흘이 지난 지난달 30일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색은 고유정의 분리수거장 행적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겁니다. 경찰은 당초 매립장을 수색하려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이유로 반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요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도청을 설득하지 못했고 유족에게도 한참 뒤에야 알린 겁니다. 시신이 없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유족들을 위해 경찰은 시신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수색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늑장 대응 논란까지 겹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를 피하다 다친 60대 한국인 여성이 숨졌습니다. 정부 자문위원회 소속으로 출장을 갔다 이런 일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60대 여성 김모 씨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사고를 당한 건 지난 24일 밤 11시쯤. 일행 10여 명과 함께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저항을 하다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함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현지 시찰을 갔다 도착 첫날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여성분이고 액을 메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구금 절차가 더 필요하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는 매주 후반부나 가능할 것 같아요. 외교부는 스페인 당국에 조속한 범인 검거를 요청하는 한편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가 발생하면 저항하지 말고 재빨리 소지품을 포기하라는 안전수칙을 공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미국으로 가려다 익사한 엘살바도르 부녀의 비극적인 모습이 전 세계를 울렸죠. 이번에는 IT 출신 난민 여성이 멕시코 수용소에서 땅을 기며 약을 구걸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등과 국경이 맞닿은 멕시코 남동부 치아파스 지역에 위치한 난민 수용소. 흙바닥에 엎드린 여성이 서지도 못하는 아이와 철창 아래로 손을 내밀며 아들이 아프다고 도움을 호소합니다. Muchos días te he sufrido mucho, no pasa a mí un poquito comida, todos los días no hay lo potable, ayúdame con mi hijo. 5살과 1살 아이의 어머니인 이 여성은 쉰 목소리로 정의를 울부짖습니다. Ayúdame, justicia, por favor, justici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멕시코 내 난민 수용소 인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한 데다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는 열악한 수용소 환경 때문에 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던 엘살바도르 부녀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난민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경을 넘으려다 숨진 이민자는 238명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가수 박효신 씨가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전속 계약을 맺겠다며 수억 원대 외제차와 명품 시계를 받아간 뒤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입니다.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가수 박효신 씨를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업가 A씨가 어제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효신 씨가 전속 계약을 미끼로 2014년 11월부터 2억 7천만 원짜리 벤틀리 승용차와 6천만 원짜리 벤츠 승용차, 1,400만 원 상당 시계 등 4억 원 이상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챙겨놓고는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박효신 씨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식 입장 말씀드리면 아티스트는 전속 계약을 조건으로 타인한테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거든요. 박 씨 측은 현재 진행 콘서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씨는 2006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전속 계약 등의 문제로 법정 분쟁을 벌이며 15억 원을 배상한 전례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지난달 인천공항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뒷차에 치여 숨진 여배우의 남편이 경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부인이 음주 상태였는데도 운전을 말리지 않은 점을 조사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여배우 한모 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웠을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남편 김모 씨는 사건의 전말을 함께한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사고 직전 한 씨와 함께 들른 영종도 횟집에서 술을 마셨지만 처음에 둘이 왔다가 나중에 둘이 와서 합격을 했어요. 사고 직후 장례식장에 찾아온 경찰에겐 부인의 음주 여부나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이유 등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이번에는 김 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가수로부터 부인 한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직후 김 씨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선 겁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술을 마신 건 어느 정도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에서 미묘한 차이가 생긴 겁니다. 다만 부인이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횟집 CCTV 등을 비교하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지금부터 내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소식입니다. 11월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자동차에 폭탄 관세를 매길지 말지 결정합니다. 주말이면 우리 기업 총수는 18명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지요. 기업의 표정을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최대 25% 관세를 적용한다면 현대 기아차만 해도 2조 5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영향과 함께 국내 시장 환경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국내 산업 분위기를 살펴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들과 회동을 하게 될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면담에서 나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면담에 나서는 기업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8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가만히 미국한테 그런 시그널을 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겠나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와 세탁기 공장을 건설한 삼성전자에게 SNS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올해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해 첫 삽을 떴고 SPC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78개를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확대 요구와 함께 반화웨이 노선에 직접 동참을 요청할 것이란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세웠던 철망을 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 근처로 옮겼습니다. 내일 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은박 돗자리를 돌돌 말고 있습니다. 기둥에 단단히 묶여있던 노끈을 풀고 현수막도 분주하게 뜯어냅니다. 이거 돼요. 기다리던 트럭에 생수와 각종 물품들을 빼곡히 싣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세웠던 천막을 철거하고 청계광장 앞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열동의 천막이 설치되어 있던 광화문 광장은 50일 만에 이렇게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한국을 방문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동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일 방한에 따른 경호 문제로 협조 요청이 왔고요. 그래 멀지 않은 시점에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계광장 앞에는 4동의 천막이 들어섰고 앞으로 더 세울 계획입니다. 좁아진 길목을 오고 가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천막 바로 옆 청계광장에선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제로페이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우리공화당 천막이 들어서자 돌연 취소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화요일 서울시가 천막을 강제 철거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오늘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끝난 뒤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이어서 또 한 번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등장한 동물 국회가 정리된 지 84일 만입니다. 갈등을 빚었던 두 개 특위 가운데 정치개혁 특위는 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신경전을 이어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진정 반쪽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것인지. 본회의가 이건 완전히 불법이고 의회주의를 총체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레 활동기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기한을 늘려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이어가되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을 나눠 갖기로 한 겁니다. 합의안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추인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상임위에 무조건 동원하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의당은 반발했습니다. 쉬운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84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 특위 연장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인영 국회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목 상임위원장 4명도 선출했습니다. 사실상 국회 정상화에 첫 발을 뗀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추경안 처리나 경제 원탁회의 개최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여야 간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백서까지 펴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이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한 군 브리핑 축소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입이 10개라도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군의 의혹을 군이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하지 않고는 거대한 이 안보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상황을 비판하는 백서도 펴냈습니다. 백서에서는 우리 군의 능력과 한미연합태세는 무력화됐는데 북한은 핵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고집스레 북한을 편드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군의 잦은 말바꾸기는 대통령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습관성 거짓말, 문재인 정권의 습관성 거짓말은 결국 우리의 안보 파탄을 가져오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한국당은 제2연평해전 17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족들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2007년 디지털 혁명을 불러온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그동안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사랑받았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영혼의 파트너, 이렇게까지 불렸던 수석 디자이너가 애플을 떠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실용적이고 세련된 올인원 디자인으로 별다른 개성을 찾기 힘들었던 PC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아이맥. 화려한 색상으로 MP3 플레이어에 혁신을 일으킨 아이팟과 본체보다 테두리를 얇게 만들어 잡기 편하게 만든 아이패드까지. 조너선 아이브는 지난 1992년부터 27년간 애플 제품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이끌어왔습니다. Designing and making really should be inseparable. For every finished product that you see, tools had to be designed, process had to be created and experimented with. 미니멀리즘으로 대표되는 군더더기 없고 간결한 애플 특유의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11년 작고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아이브를 영혼의 파트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제품 디자인을 잠시 중단하고 본사 신사업 건설을 맡았던 아이브가 애플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디자인 벤처 회사를 차려 홀로서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성명을 내고 아이맥부터 아이폰 등 애플의 부활에 큰 몫을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브는 디자인과 관련해 애플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술관이 클럽으로 변신하고 엄숙한 오페라 무대에 무용수가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장르를 뛰어넘는 현대무용의 변신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번쩍이는 조명과 쿵쿵거리는 음악, 넓은 무대까지. 클럽 느낌이 물씬 나지만 알고 보면 미술관입니다. 무용가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퍼포먼스와 강습까지 합니다.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벗어내고 나면 자유롭고 유연해진 몸과 마주하게 됩니다. 춤보다 그냥 몸을 쉬게 한다, 몸을 움직이는 걸 배운다라는 거를 제가 알던 춤이랑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 점에 놀랐던 것 같아요. 공으로 바닥을 가득 채운 전시장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몸. 춤은 이렇게 자연스레 시작된다고 알려줍니다. 여기를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극장에서 춤을 추는 걸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밑에 공을 깔아놓은 거는 그냥 쉽게 걷는 게 아니라 이걸 밀면서 움직여야 되고. 무용수들은 오페라 무대에도 진출했습니다. 성악가들과 어울려 익살스럽게 몸짓을 선보입니다. 흥을 돋우는가 하면 극의 맥락을 쉽게 전달합니다. 무용이 들어가는 곳은 이 모든 걸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클래시컬 발레 광대 한 명씩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현대무용이 전시관으로, 오페라로 장르를 넘어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야구에서 머리로 날아드는 헤드샷은 타자의 생명까지 위협하죠. 그래서 헤드샷을 던지면 투수는 자동으로 퇴장을 당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논란입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로 빠르게 날아드는 강속구. 타자에게는 치명적인 흉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히는 헤드샷은 퇴장 조치합니다. 하지만 어제 키움 요키시는 헤드샷을 던지고도 퇴장당하지 않았습니다. 직구가 아닌 변화구로 맞췄기 때문입니다. 헤드샷이라도 직구일 때만 퇴장시킨다는 리그 규정 때문인데 타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That was the first time I've been hit in the head, but it's definitely there's not a big difference in speed. So I think if it hits you in the right spot.
요키시는 지난 5월에도 헤드샷을 던졌는데 그땐 시속 139km짜리 직구라 퇴장당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더와 단 3km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직구만 해도 세부적으로 3가지나 되는데 심판이 변화구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에 시속 143km 투심 페스트볼이 체인지업으로 판정됐고 그 때문에 투수가 퇴장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구종이라는 기준만 명시한 현재 규정이 논란을 나게 하면서 한국 프로야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한국전력이 임시이사회를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에만 완화하는 정부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 이사회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보류됐던 개편안이 일주일 만인 오늘 통과됐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1,600만 가구가 10,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내 퇴직연금 수익률 어찌할까를 주제로 동아 모닝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부진한 원인을 진단하고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개혁을 위해 지난해 기금형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주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새벽에 서쪽 지방과 제주에 시작돼 아침부터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이번에도 남부와 제주에는 국지적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의 많게는 200mm 이상,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의 많게는 120mm 이상으로 큰 비가 예상되고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낮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이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제주공항에도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비행기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칩니다. 장마 전선은 잠시 물러나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영향을 주겠고요. 당분간은 폭염 수준의 더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넨 한 장짜리 자료입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의 일자리를 최근 한 달 동안에만 4,000개나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도 지갑을 열어라 이렇게 압박받다 보니 대응 논리를 만든 것이죠. 특이한 건 단 한 장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긴 글 읽는 걸 싫어하는 트럼프 스타일에 맞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옵니다. 작년까지는 트럼프 띄워주기로 응대해 왔는데 이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트럼프의 독특함을 상대할 알맹이와 형식으로 국익을 지켜낼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